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명상하는 치유와 소리입니다. 네. 이번 달 라이브 주제가 반복되는 상처를 끊어내고 성장으로 나아가기입니다. 예, 이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치유 선생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치유쌤은 반복되는 상처를 끊어내고 성장으로 나아가는 중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네. 우리가 정말로 그 반복되는 상처라고 할 때, 이것을 상처라고 느낀다면, 그때는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 이게 상처를 받고 있구나. 상대로부터 상처라고 인식이 되면, 그때부터는 해결이 가능하다. 근데, 상처보다 반복되는 관계 속에서 관계가 끊어지는 게 두려워. 이게 훨씬 더 커버린다고 하면 결국에는 상처라는 마음보다는 두려움이 커져 있는 상태예요. 두려움이 커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자신을 느끼는 게 되게 어려워요. 내가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 그 관계 속에서 사실은 얼마나 몸과 마음이 힘든지를 인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내가 상처구나를 인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관계가 끊어져 나는 두려움보다 상처가 먼저 인지될 때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왜 사람들은 자꾸 타인을, 상대방의 감정을 눈치 보게 될까요?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도파민 호르몬이 사실은 이게 그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아니라 그 결과가 나오기 직전까지 그 기대감을 갖게 하고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동기부여 시켜주는 호르몬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연락이 올까 안 올까, 혹은 내가 원하는 반응이 나올까 안 올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상상하고 기대하면서 뭔가 그 도파민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런 것에 좀 연연하게 되지 않나.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결국에는 그 도파민이 나올 때 오는 되게 그 흥분감, 그리고 기대감, 설레임, 심장의 박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관계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심심한 상태, 관계가 조금 심심하고 좀 이렇게 그 관계에 약간 심심함이 느껴지는 상태에 자신이 놓여지는 게 싫거나 힘들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 않나요? 사실 그러니까 직설적인 표현으로 재미가 없죠. 그래서 뭔가 좀 관계가 불확실하거나 뭐 상처가 있거나 혹은 뭔가 이제 이런 다이나믹이 있을 때 나의 뇌에서는 이거를 상처라고 인식을 하면서도 호르몬이 뭔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냥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나를 별로 안 좋아. 나는 이 사람 별로 안 좋아. 근데 이 사람 나를 좋아해. 근데 그냥 편안한 그 상태로 머물고 되게 심심한 그런 관계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호르몬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에 어떤 소중함을 우리가 잊기도 하고. 근데 이 문득 생각이 드는 게 그 말씀 딱 하시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라고 하면 그 약간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심심하게 흘러가는 그 관계 속에서는 사실 서로 관계에 언어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격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 도파민 분비가 이렇게 되는 관계라고 하는 게 사실 농담도 조금 더 강하게 해야 되고 좀 어떻게 보면 찐한 농담도 하고 어떤 표현도 그냥 좋다라고 하는데 너밖에 없다. 막 그런 어떤 막 그 노골적이고 직설적인 어떤 그 표현들이 막 진행이 되면서 그것을 막 즐기는 과정 속에서 실제는 상처라고 하는 것들이 유발되는 건 아닐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상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면서도 내가 추구하는 그 도파민적인 그 흥분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서 일어나는 서로의 말의 사용, 그 언어의 그 유희 속에서도 많이 일어나지 않나라는 생각도 문득 올라오게 되네요. 네. 그래서 뭔가 이 관계라도 내가 있어야지, 여기서 버려지지 않아야지 했을 때 오는 어떤 그런 안정감과 편안함의 느낌이 오는 그런 호르몬도 분비가 될 것이고, 이런 뭔가 강한 어떤 뭔가 이렇게 이런 뭔가 스킨십이든 언행을 통해서 오는 건 도파민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관계가 상처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심심하고 재미없고 상처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은 이 묻어난 관계 속에서 가장 좀 내가 좀 나답게 존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도파민이든 뭔가 안정감이든 이런 거를 내가 이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관계 속에서는 이게 나답게 존재하지를 못하고 뭔가 이게 연기를 하게 되는, 내가 착한 사람을 연기할 때도 있고 뭔가 매력적인 사람을 연기할 때도 있고 뭔가 연기를 계속 하게 된다고 하면은 좀 심심한 관계 속에서 진짜 좀 오히려 나다워지는. 사실 어떤 부분은 재미가 좀 줄어들 수는 있겠네요. 나다움이 올라오는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네. 처음에는 좀 심심하고 재미가 없을 수는 있지만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내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이렇게 도파민에 막 심취해 있는 사람이 나다움을 꺼내려고 해. 나다움을 꺼내려고 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심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외롭고 심심하면 그러면 어떻게 견뎌요? 그 과정을 어떻게 통과해야 돼요?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때 사실 금세 도파민을 어떻게 이겨요? 금세 도파민 가고 싶잖아요. 그 흥분이 얼마나 짜릿한데. 근데 결국에는 그 흥분 상태만으로는 자기의 나다움을 찾아가기는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면 조금 심심한 상태 속에서 좀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상태에서 나의 그 원래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텐데, 그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외로움과 공허함과 심심함의 구간. 그럼 어떻게 통과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묻고 싶네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요. 네. 그때 인간관계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자신을 잠시 멈추는 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관계 속에서 뭔가 내가 얻으려고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까지 어려우면 일단은 거리를 좀 둬야 되는 것 같아요. 거리를 두면 거리라는 게 만들어지면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그 공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느껴지는지 이런 것들도 관찰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까지 꼭 관계로서만 그 공허함을 달래려고 했던 자신을 다른 방향으로도 조금 달래보거나 해보는 것을 경험하면 굳이 꼭 그 관계에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경험이 생기면 조금씩 이동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게 스스로가 이게 유익하다, 이득이 있다라는 게 인지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 이제 거리를 두게 되면은 이제 이 사람한테 쓰던 에너지를 이제 다른 데 좀 이렇게 쓰면서 뭔가 생산적인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처음에 좀 외롭지만 여기서 뭔가 내가 이것보다 이게 더 이득이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인지가 계속 되면은 여기서 거리를 두고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엇이 지금 내가 이걸 거리를 둠으로써 어떤 것을 내가 지금 이득 보고 있는지 그거를 계속 내한테 조금 인지를 시켜줘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내가 결국엔 이 관계를 통해서 말고도 이렇게 새롭게 얻어지는 이득들을 인지할 때 이쪽 방향으로 방향을 틀 수가 있다. 맞는 말이에요. 정말 중요하죠. 진짜로. 경험해보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관계 속에서만 그 어떠한 느낌들을 받다 보니까 그 관계를 끊어내고 경험할 수 있는 세상
겪고 경험할 수 있는 삶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더 집착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라고 느껴져요. 새로운 걸 경험해보면 꼭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건데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인간관계의 문제는 그냥 저는 두 가지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냥 느꼈을 때는 첫 번째는 이 경계가 너무 없어서 너무 이 사람과 하나 되어서부터 오는 문제들 너무 이 사람한테 의존한다거나 집착한다거나 통제한다거나 뭔가 거기서부터 오는 문제. 근데 두 번째는 너무 경계가 너무 견고해. 이 경계를 무너뜨리지 못해서 오는 문제들, 뭔가 이제 회피라든지, 뭐, 외로움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두 가지 이 경계를 내가 무너뜨리고 경계를 다시 세우고, 이거에서 오는 문제가 되게 큰 것 같은데, 나를 지킬 때는 확실히 지키고, 그 다음에 나 너머의 누군가하고의 그 지키고 보호하고, 그 관계를 할 때는 확실히 그렇게 관계하고, 그게 아주 자유롭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잘한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혼자만 있으면 고립되게 되어 있거든요. 다 괜찮다고 하는데 원래 원리상은 괜찮기는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원래 모든 존재는 다 연결되어 있는데 괜찮을 수 없죠. 당연히 괜찮을 수 없죠. 하지만 관계에서 중요한 거는 넘나듦이라고 하는 부분에 지켜야 될 선을 잘 지켜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도 자기를 잘 세우고 상대도 그 선을 잘 지키도록 안내하고 이런 것들은 중요하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어떤 부분 하나 더는 자기가 결국에는 내 어떠한 과거에 어렸을 때 어떤 사랑받던 방식, 그 방식을 인간관계에 투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자신 스스로가 얼마나 치유가 필요한지도 알면 치유하고, 그리고 자기를 끌어안아보고 사랑해 본 만큼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도 공감하게 되고, 타인의 아픔에 대한 공감은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하는 이 말이 어떻게 그 사람 몸 안에서 느껴질까가 공명되는 거예요. 이게 공감이라고 느껴져요. 그냥 그 사람의 슬픔 자체만 공감하는, 그것도 공감이긴 하지만 내가 말을 함부로 해서 그 사람한테 욕을 했어. 근데 나도 욕을 들어보니 마음에서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 라는 걸 알았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안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그 작용을 한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멈춰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어떤 기준 같은 것도 세우게 되죠.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러브 마이 셀프 해야 돼요. 러브 마이 셀프.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의 시작은 자기 자체하고 먼저 관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느껴요. 나 말고도 더한 관계의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나부터 출발한 관계가 잘 형성되어야 타인과의 관계도 그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갈 수 있지 않나 라고 느껴집니다. 매달리면 안 된다. 매달리면 진짜 안 된다! 상처 끊어내고 싶으세요. 상처 받았다라는 걸 느껴야 끊어낼 수 있고, 상처 받았다는 걸 느껴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아픈지 느껴야 그 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요. 일단 나한테 의식이 많이 머물러야겠네요. 맞아요. 이게 아주 원리적인 부분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처를 끊어내고 싶은데 안 끊어내진다라는 것은 내 상처보다 두려움이 큰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내 안은 두려움이고, 이 두려움의 상태는 우리의 몸은 초긴장하거나 얼어붙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감정적이나 정서적으로. 그러면 의식이 여기에 머물러야 머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는 내가 여기에 머물러도 무감각하거나 잘 안 느껴지는 상태의 것들만 잘 안 느껴지는 게 그냥 상태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에게만 의식이 완전히 쏠려 있는 거죠. 그때 이걸 이해하면 내가 상대를 잘 느낀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신이 얼마나 두려움과 긴장 속에 있는지 외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혹은 어떤 감각을 회복한 상태로 돌아오면 상대의 아픔을 느끼거나 상대를 잘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에 치우쳐버리면 정작 나는 어떤 상태인지 모른다라는 말과도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상대의 것들만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많은 왜곡이 많은 거죠. 실제 너무 왜곡이 많아요. 그래서 순서는 나다. 나를 알아차리고 나를 느끼는 게 중요하다. 누군가 잘 느끼고 안다고 자꾸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을 잘 느끼고 안다. 난 널 안다. 라고 자꾸 말할 때, 스스로가 점검해야 돼요. 나는 나를 느끼는 걸 놓치진 않았을까? 내가 나를 느끼는 무언가를 놓쳤구나. 내가 나를 외면하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상대방의 관계 너무 중요해요. 내가 충만해야 상대랑 관계도 충만한 에너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흐르면서 왔던 얘기인데 결국에는 내가 혼자인 게 불편한 건지 아니면 혼자 있을 때 마주하는 내 감정이 불편한 건지를 구분해낼 필요가 있다고 느껴요. 나는 혼자 자체는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혼자 자체를 불편해하는 것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오히려 더 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죠. 네, 근데 혼자 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 불편해서 불편하다라고 느끼는 건데 자기 스스로를 혼자 자체 있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으로 정의 내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에게 내려지는 처방 자체가 관계로서만 해결하려고 막 하는 거죠. 알고 보면 혼자서도 되게 잘 지내는데 그 감정이 불편한 거라면 감정을 해결하면 되지 않냐.